시작되자 한국부동산원 측은 해당 지사장을 업무 배제하고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이달 예정됐던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의 국회 상임위 처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몸이 단 김용환 충북지사가 직접 국회를 찾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김용환 지사 취임 1년 성과에 대해 진보단체가 낙제점 수준의 평가를 내놨습니다. 충청북도는 더 지켜봐달라며 몸을 낮췄습니다. 낡은 수레로 어렵게 폐지를 모으는 노인들을 위해 직접 톱을 들고 수레를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인공인 한 여고의 목공 동아리를 만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충북뿐 아니라 인접한 8개 시도를 함께 지원하는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의 6월 행안위 심사가 불투명합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일정을 못 잡고 있는 건데 6월을 놓치면 행안위 통과가 9월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린 날 의원회관에선 중부내륙지원 특별법을 촉구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신임 위원장과 야당 간사 선출을 끝낸 행안위가 그간 미뤄왔던 법안 심사 일정을 잡을 거란 기대가 깔린 겁니다. 충청북도는 지사가 직접 나서 그동안 중부내륙에 가해진 각종 규제와 개발 소외, 그로 인한 지원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8개 시도가 함께 혜택을 보는 만큼 충북만을 위한 법이 아니란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국가 발전의 전략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지 충청북도가 어렵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소멸되기 때문에 가라앉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를 도와달라고 하는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기대와 달리 행안위는 중부내륙지원 특별법 심사 일정을 잡지 못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처리할 법안 2소위 위원장을 여야가 서로 맡겠다고 나서 1, 2소위 모두 위원장을 정하지 못한 겁니다. 각 소위 위원장을 정해야 법안 심사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여야 대립으로 6월 심사가 무산될 경우 7, 8월엔 선관위 국정조사 가능성이 높아 첫 단계인 행안위 통과가 9월 이후로 밀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힘을 보태주지 않으면 이게 통과되기가 굉장히 어렵죠. 강원특별법이 통과되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우리 충청도가 이걸 1년 만에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 야당의 이호선 의원이 큰 도움이 필요합니다. 충북 정치력이 총동원돼야 할 상황인데 토론회에 참석한 건 대표 발의한 정우택 부의장과 행안위 소속인 이모선 의원, 동남사군 박덕흠 의원 3분, 특별법에 이름을 올린 여야 의원 5명은 다른 일정을 이유로 오지 않았습니다. 충북의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같이 힘을 합해서 또 우리 충북 도민 여러분들이 하나가 돼서 똘똘 뭉쳐갖고 힘을 다 쏟아부어도 대동말동합니다. 법안에 담긴 각종 특례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낸 정부 부처 설득도 별 진전이 없습니다. 김용환 지사가 환경부 장관을 만나 다시 한번 협조를 요청했지만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만 받은 걸로 전해집니다. 일부 수정은 감내하더라도 특별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 충북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정부를 압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는데 정말 고향 발전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그런 일념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행정안전위원장님께도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의 마음, 정성을 고스란히. 이런 가운데 이달부터 시작된 특별법 촉구 100만 명 서명운동도 온라인 기준 3, 4천 명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김용환 지사 취임 1년을 앞두고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이 모여 지난 1년을 평가했습니다. 행정과 환경, 여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설에 비해 좋은 정책이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김 지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중부내륙 특별법을 제정하면 안 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진보 성향 단체들로 구성된 충북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마련한 토론회입니다. 김영환 지사 취임 이후 지난 1년을 7개 분야로 나눠 평가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김 지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레이크파크 사업에 대한 평가입니다. 환경단체는 레이크파크 사업이 충북 전역을 개발하는 사업이고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한 대규모 개발을 위해 김 지사가 중부내륙특별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특별법이 환경 측면에서는 문제가 많은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또는 지방 분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기존 법 체계를 무시하고 충북도는 다 뭐든지 다 특별법으로 개발할 수 있는. 차 없는 주차장 논란을 비롯해 친일파 논란과 산불 술자리 등 정책은 보이지 않고 지사의 말실수로 피로도가 높았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즉흥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완성도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그 설익은 아이디어 말고 완성형 정책으로 도민을 만나달라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 쏟아내는 말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어 왔어요. 육아수당과 같은 저출생 정책들은 여성을 출산의 수단으로만 보고 있다고 비판받았습니다. 임산부를 국가유공자처럼 예우하겠다는 김 지사의 정책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문화관광시설 입장료를 면제해준다고 해서 이게 국가유공자급 배우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아 보일 겁니다. 취임 1년을 앞두고 쏟아진 비판에 대해 충청북도는 첫 단추가 끼워진 만큼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남은 시간 더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충청권 학예 세계대학 경기대회 조직위원회를 이달 안에 설립하기로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4개 시도가 합의를 이뤘습니다. 6개 기관은 오늘 실무자 회의를 통해 오는 29일 창립총회를 다시 열고 이달 안에 조직위 설립 허가까지 마치기로 합의했습니다. 조직위 인선은 큰 틀에서 지난달 3일 기존 합의를 따르기로 했고 구체적인 내용은 정리를 마치는 대로 문체부가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4개 시도 관계자는 우선 조직위 설립이 시급하다는 데 모두 합의를 이뤘고 세부적인 내용은 정리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최초의 발달장애인 핸드볼 리그가 청주에서 개막했습니다. SK하이닉스와 대한핸드볼협회, 청주시 서원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 주최한 발달장애인 핸드볼 리그에는 행복모아와 원더풀 등 전국 9개 팀이 참가해 10월 19일 결승전까지 5개월 동안 21차례 리그 경기를 치릅니다. 올해 출범한 이 리그는 핸드볼 구단 SK호크스의 사회공헌 활동, 발달장애인 핸드볼 교실에서 출발해 2021년 구단 구성에 이어 지난해 첫 전국 대회 개최 등 준비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뭐 하나 나누기 팍팍한 요즘 같은 시기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선 학생들이 있습니다. 청주의 여고생들이 낡은 수레를 끌고 폐지를 줍는 학교 주변 노인들을 위해 직접 톱을 들고 새 수레 제작에 나섰습니다. 이지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청주의 한 목공소. 합판에 구멍을 뚫고 맞대어 짐칸을 만듭니다. 철제 구조물에 딱 맞게 설계된 짐칸을 얹으니 남부러운 것 없는 손수레가 됩니다. 빗물에도 끄떡 없도록 코팅하고 반사 테이프까지 꼼꼼하게 붙여줍니다. 손수레에 더해 3단 서랍장까지. 만드는 건 모두 10대 학생들입니다. 나무판이 있으면 그걸 사포로 저희가 직접 갈아서 일단 부드럽게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드릴로 구멍을 뚫어서 못을 박아요. 교내 창업 동아리에서 매주 모여 도마며 작은 가구를 만든 지 어언 3년. 플리마켓에 판매한 수익금을 십시일반 모아 의미 있는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주변에서 낡은 수레를 끌고 다니던 폐지 수집 노인들을 위해 무료 제작에 나섰습니다. 지금의 지역사회를 만들어주신 어르신들께 학생들이 좀 감사함을 느끼고 그걸 어떻게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찰나에 완성된 손수레는 행정복지센터 도움을 받아 결정된 수탁자 집으로 배달됩니다. 3년 전 주워 쓴 손수레가 고장나 자전거로 폐지를 주워온 80대 어르신에게는 이만한 선물이 없습니다. 이거 주워다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거 여기에 비하면 너무 참 옛날 얘기로다 이 임금님 사는 대골 같은 데까지요.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달 손수레를 만들어 기증할 생각인데 청년 창업 가게 입간판을 만들거나 가구를 수리해주는 재능 기부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좀 지역 주민분들께 좀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원목들을 제작을 해가지고 저희도 알리면서 이제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연필 대신 공구를 든 학생들. 배움은 책상 앞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제천 지역 대학가를 들며 특정 여성을 따라다니거나 신체적 접촉을 한 일명 자전거 변태남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지난 2월부터 제천의 한 대학가를 들며 특정 여성에게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유튜브 촬영을 미끼로 미성년자를 유인해 신체적 접촉을 한 혐의로 50대를 붙잡아 구속 기소했습니다. 피의자에게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오송 역세권 도시개발 과정에서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합장과 업체 관계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충청북도 경찰청은 오송 역세권 도시개발 지구안에 주택조합 아파트 건립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합 원인은 토지 대금 100억 원을 배임한 혐의로 조합장과 시행사 대표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100억 원이 사업자금 명목으로 조합 계좌에서 시행사 대표 계좌로 흘러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내년에 창학 100주년을 맞는 학교법인 청석학원이 기념사업회를 출범하고 다양한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온에서 즈문으로를 주제로 비전 선포식과 학술대회, 다큐멘터리 제작과 음악회, 각종 교육문화 행사 등을 통해 지역민과 함께 창학 100주년의 의미를 나눈다는 계획입니다. 일제강점기인 1924년 청암 김원근, 석정 김영근 형제가 청주의 대성보통학교를 설립하며 시작된 청석학원은 현재 한강 이남에서 초중고와 대학교가 있는 학교 법인 가운데 100년의 역사를 가진 유일한 학원입니다. 생활권이 비슷해 남부 3군으로 불리는 보은과 옥천, 영동 3개 군이 각자 군민에게만 적용하던 관광지 할인 혜택을 공동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3개 군 지역 휴양림 4곳과 캠핑장, 체험관 등 9곳에 평균 30% 할인이 적용되며 남부 3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 남부출장소에 내일 3개 군이 모여 업무 협약을 한 뒤 조례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차량 후면 번호판을 인식하는 무인 교통 단속 장비가 충북 최초로 청주에 설치됐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백화점과 터미널이 몰려 있어 유동 인구가 많고 폭주족이 많이 출몰하는 청주시 가경동 시외버스 터미널 사거리에 후면 무인교통 단속 장비를 설치하고 이르면 9월 말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 장비의 도입으로 번호판이 뒤에 있는 오토바이 같은 이륜차의 교통법 위반 단속도 가능해집니다. 청주시가 2차 전지 글로벌 선도도시 부문에서 국가 브랜드 대상을 받았습니다. 현재 2차 전지 생산과 수출 부문에서 전국 1위를 달리고 있는 청주시는 2차 전지 선도기업과 연구소 유치, 기술개발 지원 시설 구축,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주도해 국가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앞서 청주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서 2차 전지와 반도체 분야의 지원에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요일 밤